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경매 아파트 낙찰받는 잘 받는 입찰가 산정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받기 어려우시죠? 그리고 입찰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예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조급하게 되죠. 그리고 낙찰받고 싶은데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서 가격을 정하다 보면 금액을 많이 높여서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매 입찰장에 가면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경매 시장에도 그 경매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최근의 낙찰가율을 보면 돼요. 이 낙찰가율을 한 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보기 위해 임장 가서 물건들을 봤을 때 매물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하락장이라고 하게 되면요, 낙찰가율이 낮아집니다. 점점. 근데 현장에 매물이 없어지고 부동산이 상승장이라고 하게 되면요, 낙찰가율이 점점 올라지게 됩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고게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감정가가 3억 4천만 원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과거 낙찰가율을 봤더니 여기 2020년부터 이제 쭉 올라가시게 되면 7월부터 가격을 봤을 때요, 낙찰가율이 계속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현상은 해당하는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풀렸다가 6.17 대책 때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평균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94, 98, 96, 83, 104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평균 낙찰가율이 95%이다. 그래서 3개월 정도로 추가로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물건입니다. 요 물건은 이제 1억 5,200이에요, 감정가가. 그럼 요 지금 현재 그 고양시의 물건보다도 거의 반 가격이란 얘기죠. 이 가격이 그럼 이 지역의 가격이 오르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분위기를 한번 봐봐요. 평균 낙찰가를 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는 1회 유찰이 20% 저감, 여기는 30% 저감씩 되는데요. 근데 20% 저감이 되다 보니 2회 유찰된 이후에 낙찰된 사례는 일단 제외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9, 103, 89, 100 약간 좀 이게 혼조되죠. 뭐 어떨 땐 100이고 어떤 78%.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해당하는 물건의 그 관심도가 높은 물건들은 좀 100%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것도 5개를 평균으로 나눠서 봤더니 평균 낙찰가율이 90%가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왼쪽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고양시는, 이 김해시는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세금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자기네 자신의 그 투자금에 따라서 갖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재테크를 어느 쪽으로 할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평균 낙찰가율이 90%, 95%와 90%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 낙찰가율이 70%대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입찰하시면 되고요. 90%대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약간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변경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현장에 이제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입찰가 산정에 대한 또 심리도 또 작용을 해요. 어떤 심리냐? 저희가 입찰가 산정이라는 거는 그냥 매매 가격에서요, 제가 얻고 싶은 수익, 거기서 비용을 빼게 되면 입찰가 그냥 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확정 수익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를 가져갈까? 이게 경매이다 보니 상승 여력보다는 현재 가격보다 싸게 사는 것을 1차 목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확정 수익을 얼마로 가져갈까? 여기에 대한 게임이죠. 만약에 현장에 매물이 있다 없다 보시고요. 부동산이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조항도 있지만 2가지만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요, 현장에 매물이 있고 부동산이 하락장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 수익을 높여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매물이 없고 부동산이 상승장이다. 그럼 이 확정 수익을 낮춰야 됩니다. 낮추면 입찰가가 높아지고요. 여기를 올리게 되면 입찰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예,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매물이 많아지고 부동산이 하락장이라면 확정 수익을 높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매물이 없어지고 부동산이 상승장이라면 확정 수익을 낮추고 추가 상승분을 노리시는 겁니다. 입찰가 3정에 대한 심리예요.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경우를 볼게요. 내가 매매 가격과 이 기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억 5천 에서 나의 확정 수익을 1,500만 원 빼고 그다음에 이 비용을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다. 나는 입찰가를 1억 2천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1억 5천인데 이 중에서 확정 수익을 1,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하고 나는 1,500만 원으로 비용을 하게 되면 나의 입찰가는 높일 수가 있죠. 여기는 이 확정 수익이라는 부분을 내가 높이게 되면 입찰가는 낮아지고 이 확정 수익에 대한 부분을 낮게 하게 되면요. 입찰가는 높아지게 되고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 수익을 내가 덜어내는 게임이 낙찰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경매 입찰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또 하나는 또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일수록 입찰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 비용에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나와 있는 세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현장 확인은 이제 수리비를 위해서 내부를 보던가 아니면 명도비에 대해 산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로 가서 관리비를 물어본 미납관리비가 밀렸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특히 지역에 따라서 나눠지고 있다 보니 혹시 취득세를 내가 중과에서 제외되는 그런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남도 김해시 아까 소개해 드렸던 그 물건 가지고 소개를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이 5가지로 하게 되면 평균 낙찰가율이 9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해당하는 물건마다 경쟁률이 어떤지 모르죠. 이 100%가 혼자 들어가서 낙찰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100%가 넘는 게. 그래서 경쟁률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는 3명이 들어갔고요. 여기 13명이 들어가서 100% 넘게 받아갔고요. 10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명이 경쟁을 했고요. 요 밑에 거는 16명이 들어갔습니다. 16명이 들어가서 79%대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요것도 2회 유찰을 한 거죠. 결국에는 2회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느냐. 그 이후에 80%대로 올라가게 되면요. 한 번 더 유찰하지 않고 80%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그동안에는 1회가 아닌 2회까지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1회 유찰되고 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요 내용은 90%가 평균 낙찰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공시 가격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호수를 보시게 되면요. 2013년부터는 2017년까지는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해당하는 이 동수가. 그런데 2018년부터는 다시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올해 만약에 지나고 이 감정가가 더 높아지고 시세가 더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공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1억 이하에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올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원래 가격은 높았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취득은 내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저가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이제 취득세율이 8월 10일부터 올해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수에 따라서 1%이냐 8%이냐 12%이냐라고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 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 이런 재개발하고 관련된 없는 부분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1%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낙찰받아서 시세보다 경매로 낙찰받아서 확정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력을 본다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적용을 해봅니다. 그 입찰가 산정하는 데에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가격과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 2가지를 산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저 입찰가와 보수적인 가격 사이에서 나의 입찰가를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입찰가에 대한 산정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낙찰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세보다 얼마를 저렴하게 낙찰받겠다. 그래서 그 가격이 보수적인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가 입찰 심리라고 했잖아요. 그 평균 낙찰가 여기 90%다. 그러면 원래 매매 가격의 90%를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1%다, 0.5%다. 그리고 이
이 병모비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대출 상품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도비도 이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건마다 달라요. 하지만 인제 미납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을 포함한 평당 10만 원인데 요걸 최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현장 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금액을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리비는 올 수리했을 때와 임대형 조금 수리했을 때 다른데요. 여기는 일단은 올 수리가 아니라 일정 부분만 수리했을 경우 3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 수수료는 뭐 금액에 따라 0.4, 0.5 정도 적용하시면 되고요.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대출을 받게 되면. 만약에 대출을 받지 않는다 그럼 요 부분은 없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 1.5%, 1.2%인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인제 반가격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선택하기 나름이다. 대출 이자는 임대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잔금 납부 이후 한 3 개월까지로 잡으시면 어느 정도 무난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금액을 최저 가격, 어디가 최저 가격이에요? 지금 3번 여기 그 매매 가격에서 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한 그 금액과 그리고 보수적인 비용을 빼시게 되면 4 번을 빼시게 되면요. 여기 최저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찰가의 범위는 이 평균 낙찰가 입찰 심리를 적용한 가격에서 여기 비용을 뺀 금액과 그리고 이 보수적인 가격 '나는 이 가격보다 얼마 정도 낮게 받겠어.'라는 보수적인 가격 사이에서 정하시는 것이 최종 입찰 가격이다. 그럼 이 금액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아까 금액이 1억 5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1억 5천에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1억 4천만 원이 보수적인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시세에서 1억 5천에서 90% 평균 낙찰가를 적용했더니 1억 3,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다 합했더니 93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1억 3,500에서 930만 원을 뺀 1억 2,570만 원이 최저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보수적인 가격을 최고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찰가를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일단 정해 본 건요. 입찰가는 요 1억 3천 정도로 정했기 때문에 감정가 1억 5,200에 86% 정도로 일단 산정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입찰가 산정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요? 시세에서 내가 원하는 확정 수익 빼고 그다음에 비용을 빼게 되면 입찰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게 복잡해 보인다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인제 이렇게 평균 낙찰가율 심리를 적용을 해서 가격을 정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듯해도 적용해 보시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를 인제 경매 수익률표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그리고 감정 가격, 그리고 고점, 전고점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입찰 가격, 공시 가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표에 정리를 해 보는 거죠. 방금 우리 물건은 1억 5천 이었지만요. 올 수리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전세가도 1,0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을 제가 제외를 하고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했고요. 감정가는 1억 5,200만 원. 이 물건에 인제 KBC를 보다 보면요. 전고점이라고 그래서 금액이 1억 9천까지 올라갔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입찰가는 제가 1억 3천 정도로 했고요. 공시 가격은 지금 최저가로 떨어진 9,380만 원이었다. 이걸 수익률표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1억 2,7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까지의 300만 원 단위로 해서 했더니 시세 대비 입찰가율과 그다음에 감정가 대비 입찰가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적용했던 취득세 그리고 변모비용 그리고 명도비, 수리비, 그리고 비용들, 대출이자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임대보증금을 1억 3천으로 맞췄을 때 감정가와 여기 대출금은요. 여기는 비조정적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그 감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좀 낮은 가격으로 대출이 가능하니까 9,120만 원이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가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전세로 나왔을 때 실투급이 600만 원 그리고 1차적인 세팅은요. 지금 시세 대비해서 했고요. 2차는 감정가 대비해서 시세 차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이후에 전고점이 가격의 일정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물건에 낙찰된 가격이 1 등과 2 등이요. 1 등은 1억 4천 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높게 된 거죠. 그리고 2 등의 가격은 1억 2,798만 4천 원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그전에 유찰이 되어서 더 낮게 낙찰이 되다가 80%대 그 평균 낙찰가율이 90% 되다 보니 아무래도 1회 유찰 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책정한 가격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 금액이 내가 실토금을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로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있는 물건이 욕심을 좀 덜어낸 가격이 될 것이고요. 나는 500만 원, 600만 원 맞추고 싶다 하게 되면 1번을 선택하는 것이 맞았죠. 그래서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는요. 2 등의 가격이 그래도 최고 적정 가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억 4천 넘어가는 거는 현재상으로는 실익이 별로 없고 나중에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 혹시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사연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수익률은 세금은 넣지 않았어요. 이제 세금은 중과 여부가 좀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제 기본 세율로 2년 보유했을 때 세금이 요 정도가 나옵니다. 2차 수익을 했을 때. 그래서 요 수익에서 요 금액을 빼면 되시겠죠. 이 양도세에 대한 이번 기본 세율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세율을 우리 알고 있듯이 요렇게 6% 15%이 과세 구간이 넘어갈수록 세금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여기 금액을 넣어 놨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15%를 적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면은 192만 원을 공제를 하게 되면 되겠죠. 여기서 혹시 내가 중과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20%면 35%가 돼요. 그러면 여기 192만 원이 얼마로 올라가요? 592만 원으로 크게 올라가다 보니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익이 나는 기본이다. 그리고 이거는 2년 보유했을 때의 기본 세액이기 때문에요. 현행으로 했을 때 이 부분 현행에 이제 50%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2년까지는 미만까지 40%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요. 이거 70% 60%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실익은 별로 없다. 1년,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경매 입찰 가격의 산정 비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매매 가격에서 확정 수익을 빼고 비용을 빼고 입찰 가격을 산정하지만 이 확정 수익을 내가 얼마만큼 덜어낼 수 있느냐가 입찰가의 산정 비법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를 감안을 해서 경매 입찰 심리를 적용한 평균 낙찰가를 적용을 하고 입찰가 산정에 대한 심리, 확정 수익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래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수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요. 수리비를 줄이고 그리고 명도비를 줄이고 그리고 세금을 이렇게 절세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게 되면 입찰가 경쟁력 있는 입찰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경매 입찰가 산정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경매 입찰이라는 거는 경매를 굳이 하는 이유는 내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맞고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적게 받으면 무슨 수익이 크냐라고 했을 때에는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투자금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테크를 하기 위한 금액이 작다고 하게 되면요. 1,000만 원, 2천만 원도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뺐습니다.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번 듣고 지금 이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은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이거를 내 물건에 적용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경매 고수 책에 나와 있는 입찰가 산정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책 내용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찰가 산정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